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는 자화상부터 했어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고, 또 잘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고, 저다운 모습에 대한 생각이 남들이 찍어준 사진의 모습은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소스가 제 얼굴이다 보니까 거기에 얼굴에 그것도 저거든요. 남들을 제가 바라보는 사진을 찍은 거는 제가 허락을 받으면 제가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겠지만, 제가 남들이 제가 본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그걸 그게 되면은 미화될 수 있고, 근데 남이 찍은 제 모습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전혀 못 보는 모습에 대한 표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낯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저한테는 이런 표정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시각적인 부분들을 그쪽으로 조금 편중시켜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찍어준 사진들을 평균적으로는 적게는 뭐 20장에서 많게는 한 거의 100장까지 찍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계속 편집 작업을 해요. 뭐 색깔도 바꿔보고 포지션도 바꿔보고, 뭐 채도도 좀 빼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 베리에이션이 맞을지 그런 작업을 해봐서 그런 부분들을 뼈대 삼아서 다시 이제 평면 작업을 들어가게 돼요. 다행히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수월해졌어요. 나름대로 저한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은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또는 제가 느꼈던 어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담아내고 싶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그림을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좀 저한테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많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영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면 작업 안에서 인물들을 다루는 부분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또는 집약적으로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 작품에 한 표정을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냥 여러 컷을 다 합쳐서 그려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지만 뭐 슬픈 모습도 있고, 뭐 분노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번에 표현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제가 그 사람을 관찰을 하면서 받았던 부분들을 훔쳐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주제 자체가 첫 번째 스톨른이라는 훔쳐진 상황으로 작업을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작품에서는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색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좀 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포를 하고 있거나 또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컬러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서 나올 수 있는 풍겨지는 컬러나 색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림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저 사람을 닮아야 돼, 또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징을 뽑아내야 되라는 그런 느낌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컬러에서 올 수 있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이야기 소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런 어떤 시그니처적인 부분의 색깔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색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물감을 사용을 해서 평면 작업을 하는 것과 물속에 물감이 들어가는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프레임 자체가 영상적인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감정이나 또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 트레이닝적인 부분으로 제가 머릿속에 담겨져 있던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는 실험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부분에 대한 또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컬러도 있지만 그 색채적인 부분과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퍼졌을 때 어떤 콜라보적인 부분에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지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는 평면적인 작업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심심하거나 또는 더 다 뭔가 표출해내기가 힘들다 싶어서 영상 제작으로 다시 돌려서 그 작업들을 하나씩 다시 프레임 다시 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탄생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1, 2차를 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 중이지만 지속적으로는 계속 그런 실험적인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말 그대로 천지창조화 시킬 수 있는 모든 사물과 자연의 생태계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작업의 전환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어떨까? 또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나 또는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주거 형태 및 또는 동네, 골목길, 또는 풍경이 좀 어떨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조금 더 빌드업 시킨다의 개념을 생각을 해서 지금 전주에만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한 13군데 정도 되고 재건축을 하는 데가 한 9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탐구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추억 속에서 이 살고 있는 터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제로 이게 집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심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동네 또는 골목길 또는 그 주변에서 피는 자연물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많이 눈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지금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주는 관념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면이 주는 어떤 관념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따스하게 다가설 수 있는 친절한 이 커넥팅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작품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작업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저란 사람을 알고 또 작업에 대한 내용을 알았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덜 다가서더라도 조금 더 내면적이고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는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했을 때 그게 다가오는 거를 저도 좀 이렇게 바라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후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왜 이러한 방식으로 그렸고 왜 그렸는지를 알게 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작가가 되지 않을까요?